자,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 요거 한번 잘 보세요. 뭘 보셔야 되느냐? 이게 일본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요렇게 산처럼 구름을 이루죠. 요렇게.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중국도 인구가 감소세로 가는 거예요. 감소세로. 자, 이제 196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중국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인구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앞으로 2020년 중국이 한 2030년까지는 성장해요. 인구가. 그러면서 또 하향 곡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예. 하향 곡선을 긋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일본이 지금 중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본보다 조금 나중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데 사실 중국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이게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멀리 있어서 그런데 자 보세요. 요게 2020년이잖아요. 아베가 수상이 된 게 한 2012년인가 2013년쯤이에요. 대략 요때쯤 어디쯤입니다. 여기 어디쯤이에요. 여기 어디쯤인데 뭐다? 일본의 인구가 피크를 치고 막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이게 일본 경제가 죽을 수 있는 시점인데 그래도 그나마 반중 친미를 했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비록 짧게라도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그러들지 않고 일단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 그냥 방치하면 일본 경제 결국 죽어요. 왜?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쇼크는 맞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당장 받게 될 쇼크는 지금 맞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 자, 여기 2020년이죠? 앞으로 2030년 정도까지는 피크를 치고 그 다음부터 떨어질 거예요. 즉 뭐다? 인구가 상승하는 동안은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어떻죠? 인구 성장이 아직은 되고 있죠. 완만하지만 되고 있는데 경제가 벌써 꺾였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구가 아직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의 GDP라든가 여러 산업지수는 꺾여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다? 2030년이 돼서 중국의 인구가 감소세로 들었을 때는 이 꺾이는 각도가 점점 심해질 것이다. 점점. 일본같이 돈도 많고 인구도 적당하고 전체적으로 교육 수준도 높고 중산층이 두꺼운 나라조차도 인구가 꺾이면서 상당한 타격을 받았는데 그나마 반중 친미로 지금 버티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반미를 하면서 완전히 중국 경제가 개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중국의 인구는 상승세에 있단 말이야. 아직 상승세에 있는데 벌써 개박살 나기 시작하면 너무 빠르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인구 하강세로 떨어졌을 때 중국의 경제 몰락의 속도는 정말 번지 점프하듯이 떨어질 수 있어요. 10년 남았단 말이야. 앞으로 중국은 10년 동안 경제 성장을 더 할 수 있는데 인구 성장을 더 할 수 있는데 이 10년 동안 중국은 경제를 더 성장시켜야 나중에 2030년 이후부터 인구가 서서히 감소할 때 그 충격을 그나마라도 막을 수 있을까 말까 한데 벌써 이게 나빠지면 어떡해? 이러면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난 건데? 중국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인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50년이 되면은 이렇게 인구 감소인데 2050년 원래 다 어느 나라 감소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상당히 위험하다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중국이 1960년대에는 요건 60세까지만 기준으로 했어요. 60세 이상이 6.2%, 그 다음에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인구가 37.6. 그러니까 이게 대충 얼마? 65, 30, 66, 36. 6배네? 노동하는 인구의 6분의 1이 그 부양을 받은 거죠. 예. 근데 이게 2050년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36.3%, 41%. 야, 5%밖에 안 맞네. 일하는 인구가 거의 부양자를 1대1로 맨투맨으로 관리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쵸? 야, 이거 또 누구야? 연쇄 사기마, 이충근 박사님이 이미 다 한 얘기, 앵무새 반복.
병신 같은 새끼 그냥 꺼져. 그럼 보지 말고. 어? 나는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야? 계속 나오네? 웃기네. 아니 꺼져. 꺼지세요. 자, 맨투맨으로 맡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혼자 살기도 힘든데 맨투맨을 한다는 거야. 응?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옛날 때 그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살 때 일본 애들이 혼자 사는 것도 버거웠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반미를 하면서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사람당 한 명 그 자기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불가능해요. 네. 이거는 현재 중국의 현실에서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그 얘기는 뭐다? 중국의 남녀는 재수 없으면 전원이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예요. 제 말이 틀릴 것 같아요? 전원이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예요. 화교들이 도와주면요? 화교들이 어떻게 도와줄 건데? 짝짓기를 시켜주나? 애완견처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데? 경제가 좋아도 결혼을 안 하는 판인데 경제가 나쁘다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과거에는요.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부자들은 자식을 적게 낳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그래요. 왠지 알아요? 세계화 때문에. 세계화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난해도 애 안 낳습니다. 옛날 땐 무식해서 안 낳았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무식해도 애 안 낳아요. 왜 그러느냐? 너무 좋은 걸 텔레비에서 많이 봤어. 내가 이걸 몽골에 가서 느꼈다고요. 몽골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몽골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 근데 경제가 안 좋은 후진국이라면 출산율이 높아야 돼요. 안 높아. 그리고 후진국인데 벌써 선진국병에 걸렸어. 그게 뭐냐?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독신자가 급증한다는 거예요. 왜? 텔레비로 선진국의 생활,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배워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로망이 돼버린 거예요. 흉내를 내고 싶은 거야, 그런 삶을. 그래서 그 울란바토르 시내에 커피숍이 무진장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만든 뭐 엔젤리너스라든가 톰앤톰 이런 것들 무진장 많이 생겼는데 거기 커피 값이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요. 커피 값이. 그런데 그거 애들이 마시더라고. 근데 거기 평균 월급이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근데 커피를 5,000원에서 7,000원짜리 마시면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쓰는 거야? 계산이 안 나온다고. 월세 안 내? 밥 안 먹어? 응?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매출이라든가 섹스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남자들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한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월급을 받아서는 생활이 안 돼.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생활 안 하면 되잖아. 근데 해요.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월급도 안 되는데 그 여자애들 명품 사는 막 백 사과들 막 500만 원짜리 이런 거 사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면 돼. 똑같은 원리.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카자흐스탄 안 그럴 것 같아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똑같아. 이미 세계화가 되면서 본 게 너무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된장짓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노동을 해서 나이 든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거의 1대1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 사람들 어차피 연금 못 받아요. 이번에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 애들이 갖고 있는 연금 다 날라갔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 연금 못 받아요. 연금 못 받기 때문에 자식밖에 의존할 수 없는데 자식들은 부모 부양 못 해요. 왜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양쪽 다 그냥 죽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애들은 결혼 못 할 거예요. 왜? 결혼 자체가 불가능하고 결혼뿐만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연애도 못 할 것 같아. 뭐 돈이 있어야 말이지. 예. 아,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는 나아요. 중국보다는 나아.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